김민서의 이야기.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질 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저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 뿌리들이 이 무대 위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하얀 저고리와 짙은 남색 치마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19살 소녀가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결선 무대 위에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 누구보다 작고 부드러웠던 그녀의 목소리가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가장 크고 힘차게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김민서에 관한 것이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때는 2025년 3월, 봄 기운이 완연한 부산의 어느 조용한 대학 캠퍼스였다. 국립부산대학교 기숙사 3층 구석방. 민서 또는 믿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화면에는 제1회 전국 신입생 토론대회 참가 신청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민서는 8개월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서울을 떠나 부산에 왔다. 서울 망원동의 한 골목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시는 그녀의 부모님은 민서의 학비를 대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다. 민서에게 값비싼 사립대학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장학금을 받고 국립대학교에 입학한 것만으로도 가족의 큰 자랑이었다. 그녀의 표준어 구사 능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대화 속에서 무심코 튀어나오는 부산 사투리, 억양과 어딘가 모르게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 구조는 여전했다. 수업 시간에는 늘 뒷자리에 앉아 열심히 필기만 했고 조별과제에서는 주로 자료 정리 역할을 맡았다. 다른 학생들이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이 부러웠지만 아직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날도 민서는 대학 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샐러드를 먹으며 엄마가 보내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다. 우리 딸 밥 잘 챙겨 먹고 오늘 하루도 힘내. 엄마가 항상 응원한다. 라는 메시지에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옆 테이블의 대화가 민서의 귀에 들려왔다. 너 전국 토론대회 신청했어? 올해는 우리 학교 대표 딱 1명만 뽑는다던데. 응, 나도 지원은 했는데 경쟁이 엄청 치열할 거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애들이랑 붙어야 하잖아. 민서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교내 토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당시 주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이었고 그녀는 한 달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를 구성해 완벽한 발표를 해냈다. 담임 선생님은 민서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높이 평가했다. 물론 그때는 편안한 모국어로 하는 토론이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자료를 분석하며 자신의 신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날 오후 민서는 기숙사로 돌아와 대회 정보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전국 신입생 토론대회는 50여 개 대학의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권위 있는 대회였다. 주제는 사회복지, 경제정책, 교육, 다문화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었다. 특히 다문화 정책과 사회 통합에 관한 주제가 민서의 마음을 끌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은 욕망과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싸웠다. 과연 그 엘리트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그 큰 무대에서 자신감 있게 내 의견을 펼칠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나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을 가치가 없는 걸까? 내가 겪어온 것들 역시 이 사회에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민서는 결심을 굳혔다.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한번 부딪혀보기로 했다. 민서는 노트북을 열고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만 3시간이 걸렸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민서는 한 문장 한 문장 진심을 담아 신중하게 써내려갔다. 저는 다양한 배경의 목소리들이 이 무대 위에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겪은 문화적 적응의 경험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민서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일주일 후 민서는 메일함에서 합격 통지서를 발견했다. 그녀가 부산 지역 대표로 선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쁨이 찾아오기 전 덜컥 두려움이 밀려왔다. 정말로 그 무대에 서게 되었다는 현실이 무겁게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정말이니, 민서야?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니? 그 순간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다. 낯선 타지에서 홀로 견뎌온 외로움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한 달. 그날부터 민서는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매일 저녁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와 거울 앞에서 발음과 제스처를 연습했다. 하지만 준비를 하면 할수록 부담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화창한 4월의 어느 오후, 서울. 민서는 대회 장소인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했다. 고풍스러운 고딕 양식의 건물들로 둘러싸인 캠퍼스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민서는 작은 캐리어를 끌며 등록처 주변을 서성였다. 다른 참가자들은 무리지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민서는 지도를 보며 길을 찾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등록 데스크 앞에 줄을 서 있을 때였다. 앞에 있던 세련된 차림의 여학생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기요, 혹시 진행 요원이세요? 등록처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민서는 순간 당황했다. 자신도 똑같은 참가자인데 진행 요원으로 오해받은 것이다. 아니요, 저도 참가자예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 학생은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 정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미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다. 드디어 민서의 차례가 되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등록처 직원이 물었다. 김민서입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직원은 잠시 명단을 살피더니 말했다. 아, 여기 있네요. 김민서님, 서류 처리해 드릴게요. 민서는 김민서 부산 대표라고 적힌 이름표를 가슴에 달았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이곳에 와 있다는 실감이 났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되어 강당에 모인 참가자들을 둘러보자 그들의 배경은 실로 다양했다. 서울대에서 온 한 학생은 자신이 어떤 인턴십을 했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고려대 대표는 고등학생 때부터 모의 유엔 활동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연세대 학생은 연방 판사이신 아버지를 둔 법조계 집안 이야기를 꺼냈다. 민서는 자신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 익숙했다. 유창한 표준어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에 깊이 밴 토론 문화까지도. 반면 민서는 단 한 번의 교내 토론 경험과 오기 하나만으로 이곳에 앉아 있었다. 대회장인 박 교수님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0년간 토론을 가르쳐온 권위자였다. 여러분, 이 대회는 대한민국 미래의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훌륭한 토론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다. 교수님, 올해 참가자는 좀 특이한 것 같네요. 지방대학생도 있고요. 모든 시선이 순간 민서에게 쏠렸다. 박 교수님은 잠시 민서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였군요. 흥미로운 관점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민서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분류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동시에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였을까? 서러움이었을까?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며 식당으로 향했지만 민서는 홀로 걸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나눠 앉았지만 민서가 다가가면 자리가 없는 척했다. 결국 민서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다른 참가자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대화가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 순간 민서는 서울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해졌다. 엄마가 끓여주시는 따뜻한 돼지국밥과 아빠의 응원 목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식사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민서는 스마트폰으로 엄마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저 잘 도착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회가 시작돼요. 엄마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다. 우리 딸,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걱정 말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해. 엄마가 항상 응원하는 거 알지? 메시지를 보는 순간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굳은 다짐이 솟아올랐다.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나를 무시하는 저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거야. 기숙사 방에서 민서는 다음날 있을 첫 토론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 한국에서 가져온 수첩에 한글로 적어둔 메모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민서는 생각했다. 내일이 진짜 시작이야.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것을 보여줄 때가 왔어.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민서는 꿈을 꾸었다. 잠이 들어 큰 무대 위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꿈을 꾼 것이다. 꿈속에서 그녀는 당당했고 목소리는 명확했으며 청중은 경청했다. 잠에서 깬 후에도 꿈속의 그 감각이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대회 이튿날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준비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오늘은 조별 모의 토론이 있는 날이었다. 본 대회가 시작되기 전 참가자들이 서로의 실력을 가늠해보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민서는 어제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다른 참가자들은 무리지어 앉아 있었고 민서가 다가가려 하면 자리가 없다며 외면했다. 민서는 또다시 구석에서 혼자 아침을 먹어야 했다. 그때 연세대학교에서 온 최유진이 민서에게 다가왔다. 세련된 옷차림, 완벽한 서울 표준어 발음. 그녀는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존재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유진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서라고 해요. 부산에서 왔어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 부산에도 괜찮은 대학이 있나 보네요. 유진의 말투에는 미묘한 무시가 섞여 있었다. 어머, 말투에 독특한 억양이 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민서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네,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억양이 있었군요. 여기서 토론하기 힘들겠어요. 다들 말이 엄청 빠른데 따라가기 벅찰 거예요. 유진은 동정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우월감이 숨겨져 있었다. 조별 모의 토론 시간이 되자 참가자들은 5명씩 조를 이뤘다. 민서는 유진과 같은 조에 배정되었다. 다른 조원들은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이었다. 민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명문사립대 출신이었다. 조별 토론의 주제는 교육기회의 평등이었다. 각자 15분의 발표 시간이 주어졌다. 다른 참가자들은 통계와 이론을 바탕으로 유창하게 발표를 이어갔다. 그리고 유진의 차례가 되었다. 교육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적 장벽을 극복해야 합니다. 특히 언어 장벽은 많은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큰 장애물이 됩니다. 민서는 깜짝 놀랐다. 유진이 발표하는 내용은 민서가 전날 밤 정리해둔 메모와 거의 똑같았다. 심지어 민서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예로 들어 정리했던 부분까지도 일치했다. 또한 아시아 교육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집중적인 학습 방식을 미국 교육에 접목한다면 유진은 계속해서 민서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기 것인 양 발표했다. 민서는 당혹감을 느꼈다. 어젯밤 도서관에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노트북을 자리에 두고 왔던 것이 기억났다. 유진의 발표가 끝나자 다른 참가자들은 감탄했다. 정말 독창적인 관점이네요. 드디어 민서의 차례가 되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교육받고 이곳에 오기까지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준비한 내용의 핵심은 이미 유진이 발표한 뒤였다.
한 참가자가 덧붙였다. 네. 하지만 그 부분은 방금 유진 씨가 상세히 설명했잖아요. 혹시 같은 자료를 참고했나요?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요. 이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비슷하네요. And 다른 참가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유진은 마치 민서를 도와주는 척하며 말했다. 아, 민서 씨는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더 감성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요.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민서는 자신이 평가절하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학문적 분석은 유진의 공이 되고 자신은 그저 개인적인 경험담이나 늘어놓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결국 민서는 간단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발표를 마쳤다. 다른 참가자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개인적인 이야기네요.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토론 시간에도 민서는 거의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다른 참가자들은 빠른 속도의 표준어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민서가 입을 열려고 하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렸다. 모의 토론이 끝나고 쉬는 시간, 민서는 조용히 유진에게 다가갔다. 유진 씨, 아까 발표에서 제가 정리한 것과 똑같은 부분이 많았어요. 유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런가요? 비슷한 자료를 봤나 보죠? 아니면 좋은 생각은 늘 비슷한 결론에 이르는 법이니까요. 민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명확한 증거도 없었고 설령 있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날 밤 민서는 기숙사 방에서 홀로 울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준비가 부족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좌절감이 지나간 후 민서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기였다. 민서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것, 바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바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대회 3일차, 민서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거리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민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부러웠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매 순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더 이상 놓이고 싶지 않았다. 어제 조별 토론의 충격은 여전히 마음 깊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오늘은 본선 1차 토론이 있는 날이었다. 50명의 참가자 중 절반만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중요한 관문이었다. 민서는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다.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선택했다. 복잡한 통계나 이론 대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논리를 재구성했다.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야기를 준비했다. 아침 식사 시간,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했다.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아 분위기는 비교적 조용했다. 그녀는 혼자 앉아 토스트를 먹으며 오늘 토론 주제를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주제는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였다. 다른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식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유진도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다른 명문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민서를 발견한 유진은 잠시 눈을 마주쳤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본선 토론장에 들어서자 민서는 긴장감을 느꼈다. 거대한 강당 앞쪽에는 5명의 심사위원이, 뒤쪽에는 청중이 앉아 있었다. 참가자들의 발표 순서는 무작위로 정해졌다. 민서는 23번째, 유진은 15번째 순서였다. 첫 번째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다. 서울대에서 온 제임스였다. 그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인용하며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발표를 선보였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다음 발표자들 역시 준비가 철저했다. 그들은 경제학 이론, 철학적 관점, 법률적 해석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정의의 개념을 분석했다. 민서는 점점 두려워졌다. 자신의 준비가 그들과 비교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드디어 유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정의는 단순히 동등한 기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각 개인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유진은 유럽의 복지 정책과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 시스템을 예로 들며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청중석에서도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특히 이주민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유진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한 심사위원은 열심히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다. 민서는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유진의 발표는 분명 훌륭했지만 어딘가 공허함이 느껴졌다. 그녀 자신은 이주민이나 소수자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책에서 읽은 지식과 이론일 뿐이었다. 20번째, 21번째, 22번째 발표자가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민서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다음 참가자는 부산 대표 김민서 학생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지만 마음속으로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시간이야. 민서는 무대 위에서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다. 심사위원들의 시선, 다른 참가자들의 표정, 그리고 청중들의 기대 어린 눈빛이 모두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그 순간 민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서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늘 저는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론이나 통계가 아닌 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지금까지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1년 전 저는 19살의 나이로 김해공항에서 홀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시며 제 학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였기에 망설임이 없었다. 부산에 도착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의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정의는 각 개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상관없이 동등한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청중은 숨을 죽였다. 민서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가득 채웠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다. 그것은 지금까지 들어온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발표와는 전혀 다른 결의 접근이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제 사투리가 서툴다는 이유로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다. 강당의 몇몇 참가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유진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민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험들은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피상적인 기회의 균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민서는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어제 조별 토론에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자료와 아이디어를 다른 참가자가 발표했습니다. 강당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심사위원들은 더욱 집중했고 다른 참가자들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유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것이야말로 정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진정한 정의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경쟁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인 박 교수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내가 들어본 발표 중 가장 의미 있고 용기 있는 발표로군. 이웨스탄, 저는 오늘 이곳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의는 완벽한 표준어 발음으로 혹은 어느 명문대를 나왔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각 개인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참가자들이 박수에 동참했다. 유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용기, 그리고 타인의 다름을 존중할 용기 말입니다. 민서의 발표가 끝나자 강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그 어떤 발표 때보다도 길고 따뜻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일부 청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민서가 자리로 돌아가자 그녀를 바라보는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무시나 동정의 눈빛이 아니었다. 존경과 감탄이 담긴 시선이었다. 유진은 창밖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후 남은 발표가 계속되었지만 청중의 관심은 여전히 민서의 발표에 쏠려 있었다. 학문적인 이론보다는 실제 경험이, 화려한 미사 여구보다는 진심 어린 목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던 것이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다. 심사위원들은 30분간 수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참가자들은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며 기다렸다. 몇몇 참가자들이 민서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정말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감명 깊었습니다. 저도 그런 용기를 배우고 싶네요. 민서는 이런 반응이 낯설었지만 기뻤다.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닿았다고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 박 교수님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1차 예선에서는 참으로 다양하고 인상적인 발표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차례의 논의 끝에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25명의 합격자를 선정했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서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자신의 발표가 과연 학문적 수준에 도달했을지 의문이었다.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환호와 탄식이 엇갈렸다. 유진의 이름도 불렸다. 그녀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편치 않아 보였다. 김민서. 민서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강당은 유난히 큰 박수 소리로 터져나왔다. 민서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로 자신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걸까? 축하합니다. 25명의 준결승 진출자들은 내일 오후 2시에 준결승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서울에 계신 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했다. 그날 밤 민서는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했다. 엄마, 저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어요.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민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더 큰 도전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준결승 이틀 전밤, 민서는 기숙사방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수첩에는 그녀가 부산에 온 후부터 지금까지 느꼈던 솔직한 감정들이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외로움, 좌절감, 심지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까지도. 민서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석 달 전에 쓴 글이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발표할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손을 들지 못했다. 내 사투리가 어색하게 들릴까봐, 혹시 실수할까봐 두려웠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만 있을까?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니 상황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민서는 새벽 1시가 넘어 수첩을 덮었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지만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서가 도서관에서 마지막 자료를 확인하고 기숙사에 돌아왔을 때 책상이 텅 비어 있었다. 자리에 두고 갔던 노트북이 사라진 것이다. 처음에는 자신이 착각했다고 생각했다.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노트북은 보이지 않았다. 그 안에는 준결승을 위해 준비한 모든 자료, 발표 개요, 그리고 결승을 위해 준비했던 전략까지 들어있었다.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누군가 고의로 가져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누가, 왜 그랬을까? 민서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유진이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기숙사 관리실에 알렸지만 내일 오후에 준결승이 열리는 상황에서 노트북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복도 CCTV가 있다 해도 방 안에서 일어난 일까지는 알 수 없었다. 민서는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한 달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준비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 순간 민서는 깨달았다. 노트북 안의 자료는 분명 소중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자신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경험과 신념이었다. 그것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것이었다. 민서는 수첩을 펼치고 펜을 들었다. 노트북이 없다면 손으로 다시 쓰면 된다. 새벽 2시까지 민서는 기억에 의존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오히려 더 간결하고 명확해지는 느낌이었다. 준결승이 있는 날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신중하게 옷을 골랐다. 검은색 재킷과 하얀 셔츠, 그리고 엄마가 주신 작은 태극기 모양의 브로치를 달았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다짐했다. 오늘이 바로 나의 진짜 이야기를 하는 날이야. 2-3-5 준결승전은 1차전보다 훨씬 긴장감이 넘쳤다. 25명 중 단 5명만이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다. 심사위원은 7명으로 늘었고 청중석에는 기자들도 와 있었다. 주제는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이었다. 민서에게 이 주제는 그 어떤 주제보다 절실하고 구체적인 문제였다. 발표 순서는 추첨으로 정해졌고 민서는 뒤에서 두 번째, 유진은 민서의 바로 앞 순서였다. 다른 참가자들은 주로 세계화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발표했다. 통계와 사례 연구를 인용하며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유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하게 무대에 올랐다.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고 논리도 다소 혼란스러웠다. 아마도 민서의 노트북을 훔친 죄책감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드디어 민서의 차례가 되었다. 무대에 오르자 민서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더 이상 증명하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서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다. 오늘 저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론이 아닌 제가 매일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수첩에 적힌 한 문장을 사투리로 읽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표준어로 번역했다. 청중은 숨을 죽이고 경청했다. 민서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민서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는 순간 분위기는 바뀌었다. 지금까지의 학술적인 발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제가 부산에 온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밤 기숙사 방에서 홀로 울며 쓴 글입니다. 민서는 수첩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말을 이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침묵했던 것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생각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심사위원들은 펜을 내려놓고 민서에게 완전히 집중했다. 기자석의 기자들도 카메라를 꺼내 이 순간을 담기 시작했다. 문화적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한국인인가요? 아니면 서울 사람인가요? 마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체성이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어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지금은 부산 사투리로 꿈을 꿉니다.
강당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같은 경험을 했던 이주민들이었다. 어젯밤 누군가 제 노트북을 가져갔습니다. 민서의 말에 강당 전체가 술렁였다. 그 안에는 오늘 발표를 위해 준비했던 모든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저의 진짜 정체성은 컴퓨터 파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때 청중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다. 유진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오늘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민서 씨의 노트북을 가져간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강당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거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유진은 말을 이었다. 저는 민서 씨가 너무나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특권에도 불구하고 민서 씨의 진정성과 용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서는 유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나 원망은 없었다. 고마워요, 유진 씨. 방금 당신이 보여준 그 용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체성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 말이에요. 유진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강당의 분위기는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정화되는 듯했다. 진정한 문화적 정체성이란 타인을 배제하거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민서는 자신의 옷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저는 한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한국인의 예의와 정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이곳 부산에서 배운 자유와 평등의 가치 또한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요? 민서의 발표가 끝나자 강당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터져나온 박수 소리는 지금껏 들어본 그 어떤 박수보다도 길고 진심 어린 것이었다. 모든 청중이 일어나 그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심사위원들 역시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박 교수님은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다. 1시간 후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민서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기자들은 인터뷰를 요청했고 교수들은 연락처를 물었다.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 박 교수님이 무대에 올랐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토론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목격했습니다. 5명의 결선 진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불린 이름은 김민서였다. 강당은 환호성으로 터져나갔다. 민서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자신이 결승에 진출한 것이다. 유진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실망감보다는 해방감에 가까워 보였다. 결승전 날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일출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민서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기대감, 흥분,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샤워를 마친 민서는 옷장 앞에 섰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서 보내주신 한복이 있었다. 우아한 옥색 저고리와 깊은 남색 치마에 아름다운 자수가 놓인 기품 있는 한복이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이 옷을 입고 무대에서도 괜찮을까?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민서야,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 그것이 너의 가장 큰 힘이 될 거야. 민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한복을 입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민서는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그녀의 모습이었다. 한국의 전통과 그녀가 이곳에서 배운 자신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 결선 장소에 도착하자 모든 시선이 민서에게 쏠렸다. 한복을 입은 동양 여성의 모습이 이국적이면서도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갔다. 대회 관계자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김민서 참가자, 복장에 대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눈에 띄는 의상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민서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것은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저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규정을 확인해 보시면 문화적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규정을 확인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종 주제가 발표되었다. 정의란 무엇인가? 민서에게 그것은 그 어떤 주제보다 절실하고 의미 있는 문제였다. 지난 며칠간 그녀가 겪어온 모든 것이 이 주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다른 3명의 결선 진출자들이 차례로 발표했다. 모두 훌륭했다. 서울대의 제임스는 법철학적 관점에서 연세대의 사라는 경제학적 분석으로, 고려대의 마이클은 사회학적 접근으로 정의의 개념을 다루었다. 마지막 발표자인 컬럼비아 대학의 데이비드는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매우 체계적인 주장을 펼쳤다. 드디어 민서의 차례였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한복 치맛자락이 우아하게 흩날렸다. 청중석에서는 감탄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민서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서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힘찼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저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 뿌리들이 이 무대 위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당 전체가 순간 숨을 죽였다. 민서는 말을 이었다. 정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은 출발선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완주할 수 있는 경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오늘 저는 다시 그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한복은 저의 출발선입니다. 민서는 수첩의 한 구절을 먼저 사투리로, 그리고 표준어로 번역하여 읽었다. 누군가가 나를 믿게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나를 믿어야 한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에서 깊은 감동이 익혔다. 강당의 몇몇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마침내 모든 청중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민서의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은 1시간 동안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그동안 민서는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다.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었다. 드디어 시상시간. 박 교수님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토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특히 한 참가자의 용기와 진정성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25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최종 우승자는 김민서입니다. 그 순간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민서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천천히 일어섰다. 시상대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꿈만 같았다. 시상대 위에 선 민서의 모습은 기품이 넘쳤다. 우아한 한복을 입은 작은 동양소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토론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날 밤 민서의 사진은 수많은 언론에 실렸다. 당신이 무시했던 소녀, 마침내 정상에 서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그 후 민서는 전국토론협회 홍보대사가 되었고 다문화 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로 활동하게 되었다. 가장 작은 목소리가 마침내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나아간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